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전부 하락했습니다. 오전 일찍으로는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 상에 구인 건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건이 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시장에 이러다가 고용시장이 갑자기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도 막 하락하고요.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시장에 준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구인 건수가 1000만 건이 깨졌다. 이게 좀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이먼이 은행위기 또한 수년 간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3월 스트리트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이먼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트럼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왔다 갔죠. 그러면서 예상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플로리다 도착한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녁 밤늦게 뭐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또 비슷한 얘기 하겠죠. 정치적으로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건데, 트럼프 하여튼 뭐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최대한 재판을 늦추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현님, 라멘트님, 내맘신쿵님, 얌생이님, 빅보스님, 신영기님, 천사루시퍼님, 이큰개구리님, 써니님, 라이언드디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지표부터 한번 보시죠. 나스닥 한 0.5% 내렸고요. S&P 다우 다 0.5%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오전에 잠깐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잠깐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쭉 빠졌고 막판에 조금 올라가긴 했네요.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S&P 맵으로 보시면 아마존 정도 올랐네요. 아마존 정도 올랐고 구글, 메타 상승했고요. 테슬라 한 또 1% 넘게 빠졌네요. 애플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 1.8% 하락했습니다. 애플 0.3% 하락했고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오늘 조금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늘 일찍으로는 좀 기대감들 조금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며칠 좀 오르기도 했었고,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동결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럽 인플레 기대 나왔는데 좀 떨어졌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겠구나 이랬었는데, 이 구인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구인 보고서 때문에 유가도 상승세가 많이 꺾였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급격한 경기도나 또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유가 수요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률도 많이 낮아졌다. 그 정도로 오늘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의 연례서한, 이 내용 중에 좀 전반적으로 그 경제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다 이 내용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내용을 한번 쭉 보다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이 내용 보면서 역시 미국 은행, 대형 은행의 수장이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제가 5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요거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검색해도 나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애뉴얼 리포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상황을 다 정리하면서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내는 거죠. 지금 JP모건 어떻고, 그 다음에 현재 처한 위기는 무엇이 있고, 앞으로 미국 경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은행 CEO 수준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를 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경제 이코노미스트
넘어선 수준이에요. 예, 미국 경제 어떻게 바꿔야 된다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5가지 내용을 뽑아왔는데 이건 주로 제가 이제 투자에나 좀 경기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서한을 쓸 때도 레터를 쓸 때도 지금의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를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사실 이거 언론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어떤 데는 뭐 터모일, 그래서 뭐 혼란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그걸 굳이 비교해서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이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악영향이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 악영향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은행들 수익 감소 그리고 대출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개인들과 대출이 줄어들면 결국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뱅크런이 나면 예금이 줄어드니까 대출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출이 줄어드니까 수익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면 예금 대출해서 먹고 사는 데니까 수익성도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드니까 지역에 돈이 필요한 개인들과 기업들은 장사를 못하거나 뭐 돈을 필요한데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런 영향이 수년간 갈 거다 이런 겁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은행이 보수적으로 되면서 분명히 금융 긴축이 이뤄질 것이다. 다만 소비까지 줄지는 아직 모르겠다. 왜냐하면 소비까지 줄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게 4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소비가 늘었다고 다이먼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니까 그 최근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소비가 아직 지출, 뭐 카드 사용량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은행이니까 제일 큰 은행이니까 그 봤을 때 아직 소비까지는 3월이 지났는데 아직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니면 2분기 후반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줄지 모르지만 좀 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번 얘기는 2008년과는 좀 다르다. 2008년에는 다른 이유는 그때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설명을 잘 했어요. 2008년에는 빠르게 전염이 됐죠. 그리고 대형 금융사들이 많이 속된 말로 맛이 갔어요. 예, 그때 AIG도 뭐 날라갔었죠. CT 이런 데도 막 구제금융 받고 그랬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게 천천히 진행된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게 다이먼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겪을 것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겪게 되면 연준은 최근의 은행 위기에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양적 긴축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만한 침체가 오거나 좀 센 침체가 오더라도 양적 긴축 때문에 장기 금리가 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거는 그냥 말만 보셔도 이제는 저희 그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세 번째 또 한번 보시면 폭풍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요 내용이에요. 조금 제가 글씨를 키우느라 위에가 좀 잘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뭐 폭풍우구름, 뭐 먹구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앱노멀한 비정상적인 QT 그리고 재정지출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기후 변화 이런 거 쓰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QT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계속 리스크 요인이라고 다이먼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금리에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끝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정학적 위기 포함입니다. 전쟁, 에너지 위기, 무역,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어떻게 전환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에너지와 푸드 위기, 식량 위기가 있다. 그리고 뭐 빈부격차,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셔너리 트레이드 어드저스먼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중국, 그리고 뭐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무역 저유와 그런 거였잖아요. 전 세계화 이런 것들이 싼 나라, 노동력이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수입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하자. 그래서 서로 이득을 보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노동력이 싸니까 노동 지압적인 사업을 하고,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는 뭐 서비스업, 관광업,
뭐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것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득을 보자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중국이랑 러시아랑 뭐 서방 국가랑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무역 전쟁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세계가 안 되게 됐죠. 이제 리쇼어링으로 공장도 되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 생산하는 것보다 당연히 미국에 생산하면 인건비가 엄청 비싸겠죠. 인건비도 인건비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제 만난 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금 미국에 지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만나보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반도체 이런 것만 해도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 손뗀 지가 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거 하려고 해서 생산 인력을 뽑으려고 해서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죠. 한 몇십 년 손 놓고 있었잖아요. 미국도 반도체 생산은 당연히 장비 생산 그리고 뭐 디자인 설계 이런 건 미국이 계속 해왔지만 직접 생산은 한국 뭐 일본 넘어갔다가 뭐 일본은 많이 망했지만 뭐 이렇게 한국 뭐 일본 이렇게 넘어왔었죠. 근데 그걸 다시 하려고 했더니 미국에도 그만한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미국이 한국만 비교해만 봐도 물가가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들 그런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과 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보면 가계 초과 저축이 연말께는 좀 소진이 될 것 같다.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제이미 다이머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걱정하기도 하는데 좀 더 큰 틀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가 이런 거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의 동력을 다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항상 이것도 근데 계속 유지해왔던 스탠스긴 해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역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있으면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요게 이제 요 시그널 자체 국채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간다는 요 시그널 자체가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역전은 앞서 있었던 양적 완화를 너무 오래 10년간 해왔고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장기 국채금리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게 장기 금리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역전폭이 더 커지고 있는 거는 양적 완화 때문일 수도 있다. 단순히 국채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는 침체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일부 부동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 체이스 자체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뭐 매니저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긴 했는데 그건 JP모건 체이스니까 그런 거고 지역은행 입장에서는 다룰 수 있겠죠. JP모건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다 흡수할 수 있지만 지역은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이몬이 보기에 특정 지역의 일부 부동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면 지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큰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이끌 것이다. 증시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험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요거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리스크 요인을 많이 따져보는 건 좋은데 이것만 너무 여기에 매몰되면 그 제가 상대적으로 가급적이면 소개 안 하려고 하는 그 우리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닥터둠. 닥터둠처럼 너무 그쪽에 빠지면 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루비니 교수나 이런 사람들.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또 쏠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리스크에 초점 맞추는 동시에 기회도 있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AI에 연구 인력이 200명을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 부분에서 다른 제가 몇 가지 얘기입니다만 궁금해졌어요. 한국 은행들은 도대체 그 AI 연구 인력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 전환 여기에 좀 투자 기회가 있다. 그리고 뭐 IRA 칩스법 이런 거랑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미국의 성장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산업정책 새로 짜야 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글로벌적 경쟁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하고 가장 앞서 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국이 조금 더 신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은행권 CEO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런 사고와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 나올까? 그 내용은 뭐 객까지 내용이고 어쨌든 그렇게 다섯 가지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은행들이 다이먼이 다시 한번 은행 위기가 올해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좀 죽을 썼습니다. 그 퍼스트 리퍼블릭 보시면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거든요. 5일치예요. 지난주에 조금 잠잠해지는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좀 다시 병이 도졌습니다. 그리고 페게스트, 지온스 뱅크 코퍼레이션 다들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대형은행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이런 데들도 하락했어요. 위기가 오래가면 당연히 대형은행도 예외는 없겠죠. 다이아몬드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역은행들 어려워서 예금 우리한테 좀 넘어왔다고 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다. 전체적인 금융권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도 대놓고 속된 말로 까기도 했어요. 규제당국이 안전한 국채 갖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국채 잔뜩 갖고 있었는데 그게 걔네 잘못이냐? 물론 걔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국채 이렇게 가지라고 했으면서 그럼 나중에 스트레스 테스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왜 니네 안 했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매니지먼트 얘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게 2008년과 다른 이유는 그때는 이제 대규모 가계 모기지 부실 이런 게 있었고 전반적인 레버리지도 많았고 페니맥, 프레디맥, AIG 등 대형 금융기관 부실이 있었다. 지금은 더 적은 수의 문제 금융사가 있고 이슈도 좀 적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이먼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괜찮다. 아직 근데 소비가 은행 위기 이후에 전년 대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은행 위기 대출 감소가 소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이먼은 아직 소비 지출이 괜찮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소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고용이죠. 고용이 있어야 소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근데 그 소비는 고용, 일자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 소비가 최종 보스거든요. 소비가 흔들리려면 결국 고용이 중요한데 고용이 흔들리면 결국 미국 경제는 맛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 고용이 오늘 생각보다 약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월 조울트 보고서 같이 한번 보시죠. 1월도 좀 하향 조정됐어요. 1056만 3천 건이었는데 2월에 993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1050만 건이었거든요. 상당히 적게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게 네 자리냐 세 자리냐 중요하잖아요. 1000만 건이냐 1000만 건 언더냐 차이가 크죠. 심지어 주는 의미가 큽니다. 993만 건 많이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낮추려면 고용 둔화해야 된다. 다 발에 왔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한 고용은 주가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하고 좀 적당히 둔화하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둔화하는데 또 너무 많이 둔화하면 갑자기 경기 침체로 바로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둔화하면 경기 침체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딱 환급률을 매번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둔화하면 분위기가 좀 안 좋고 하면 이거 너무 많이 둔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삐끗해도 적절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고용 지표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둔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퍼진 거죠.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도 떨어졌어요. 사실은 유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르는 게 맞는데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인데
하루는 이제 끝났으니까 5일째로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절벽 보이시죠? 그게 한 오전 10시 전후 상황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 10시에 그 구인이직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확 떨어졌죠. 예, 이 부분 9시 35분, 9시 50분 이후로 그 이후로 쭉 떨어집니다. 10시부터 해서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용이직 보고서를 보면 고용이 생각보다 더 둔화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퍼진 거죠. 그런 의미를 국채금리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 정도였다. 그러니 증시도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제너럴 모터스가 뭐 희망퇴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세계 5,000명 내보낸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갑자기 또 고용시장이 좀 많이 둔화하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또 다시 또 동결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5월 금리 전망인데 4.7에서 5.0 지금 현 수준이니까 동결이 한 59%, 60% 가까이 됩니다. 60% 가까이 되죠. 보시면 하루 전만 해도 반대였어요. 또 인상이 또 많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 선물 시장의 CME 페더 지수치는 뭐 수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거 뭐 하루 순간만 보고 정하면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해요. 참고로만 계속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변하는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 나온 다음에 동결이야. 더 못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또 여전히 보시면 12월이 되면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로 여전히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죠. 지금 4.0에서 4.25까지 내려왔네요.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분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구인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점을 좀 이게 그동안 뭐 숫자가 좀 둔화하긴 했지만 뭐 좀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이번 좀 명확히 보여준 첫 번째 보고서다. 첫 번째 사례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 그건 맞는데 이것만 갖고 동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자료가. 연준 입장에서도 좀 확신을 가지려면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상황 같아서는 결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네, 고용 보고서 핵심이죠. 고용 보고서 핵심이죠. 그리고 어쨌든 CPI도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CPI가 항상 PC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CPI에서 좀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올 고용보고서 그리고 CPI를 봐야 알 수 있지. 최소한 두 가지를 더 봐야 알 수 있지. 당장 뭐 이번 거 가지고 동결이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이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딱 구인이직 보고서만 갖고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가 조금 지나쳤는데 이번에 그 실업자 대비 그 구인 건수가 한 1.67배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전에 1월에 한 1.9배에서 1.85배로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그 수치가 바뀌면서 한 1.85배로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2월에 1.67배로 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도 자료들 쭉쭉쭉 나오죠 뭐. 당장 내일 미국 시간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민간 고용 21만 개, 여전히 20만 개 넘죠. 실업선 청구 건수는 좀 늘어서 20만 건.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농업 일자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여전히 24만 개 전망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굳어지는 것 같아요. 24만 개 정도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1월보다는 좀 줄지만 여전히 20만 건 상회한다. 실업률도 3.6%.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전망치도 0.3%. 전월보다 높아지는 거죠. 0.3%씩이면 1년이면 3.6%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구인보고서 첫 번째 보여줬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번 주 미국 시장 금요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서 숫자를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래야 고용 상황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다. 그리고 CPI까지 봐야 그나마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금대로라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CPI도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전월 대비 0.3%,
근원이 전월 대비 0.4%예요. 네, 근원이 전월 대비 0.4%. 이렇게 하면 연간을 따지면 한 4.8%, 4% 후반이죠. 그러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인 2%를 2배 이상 웃도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부분이 지금 계속 속으로 골마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지. 일단 얼마 되지 않았죠. 블러드가 나와서 5% 이상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긴 하고,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보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지만 위험 자산은 랠리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폭풍정 고요다, 그런 얘기 하기도 했고요. 핌코는 좀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만기 국채금리 범위를 약 3.25에서 4.25%. 근데 이제 하방이 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3.25%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 어쨌든 지금은 3.25에서 4.25 범위로 본다. 범위를 좀 넓게 잡긴 했는데 어쨌든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범위, 하단 범위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좀 많이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다. 그런 부분들. 그때는 55에서 58% 정도였는데 지금은 52.7%밖에 안 된다. 금도 좀 올랐고요. 어제 이어서 금도 오늘 올랐고, 도치코인 얘기도 어제 오늘 계속 좀 나오긴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참 돈이 많은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2월 구인 보고서가 좀 생각보다 약하니까 시장이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국채금리에서도 볼 수 있었고 증시에서도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경기 부분 고용 보고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고용 보고서, 고용 관련 지표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이제 공급관리협회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지수도 나오거든요. 앞에 제조업이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분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이제 서비스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업황 어떻게 나올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54.4, 다우존스는 54.3을 보거든요. 전날보다 약간 좀 감소한다, 이런 수준인데 이거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질지 아니면 예상을 상회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일 또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줄이 예정된 고용지표와 함께 서비스 업황, 경기지표 같이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구인 건수에서 약간 균열이 좀 이제 확연히 좀 더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그런 겁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데 이번 위기 때 예금이 가장 많이 빠졌다,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좀 차이는 있긴 하죠. 스마트폰 이체 이런 게 너무 쉬우니까 더 많이 된 부분, 그리고 한 번에 소셜 미디어에서 보고 다들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전염이 더 빨리 된 부분, 이런 것이 있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말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은행 부분 위기, 다이먼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뇌상이 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한쪽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지금부터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